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야 모두 4.10 총선 앞두고 선대위 오늘 민주당 출범식도 있고요.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공천을 진행하면서 선거를 향해 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릴레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 병에 출마하는 이기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기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나누구에 한번 나오셔서 네. 시청자분 만나셨는데 네. 저희 이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시는 거죠? 네, 이 스튜디오는 처음이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쾌적하고 좋네요. 네, 정해진 답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병 일산 동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일산의 호수공원, 정발산 사법연수원이 있는, 그리고 킨텍스가 바로 인접한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있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요. 마이크 신경 써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현역 의원 꼭 꺾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희 방송할 때마다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선거, 경선 이기고 오셨는데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열심히 했고요. 네,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지역의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모든 후보들이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지만 더 강력하게 잘 싸워줄 후보가 누구냐. 누가 더 맷집이 있고 그동안 그렇게 싸워왔느냐를 평가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앞으로 잘 싸울 후보가 이번에 선출된 거다. 경쟁해 주시는 홍정민 의원 이하 모든 후보들이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대위도 같이 구성해서 원팀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홍정민 의원께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고 김재준, 정진경 후보들은 모두 공동선대위원장 결합을 해서 지금 선대위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원팀이 됐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경선 과정도 있었지만 왜 정치를 시작하게 됐나, 이 질문 많이 받으셨죠, 사실은. 궁금합니다. 정치를 시작했던 건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그래서 출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당의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서, 또 당의 당직자로서 20년, 또 청와대 행정관, 선임행정관, 비서관으로서 5년, 그래서 실무를 해온 기간은 한 29년 정도 됩니다. 오랜 시간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출마는 지금 처음이어서 왜 출마를 하냐고 물어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정치를 시작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고요. 오래전 일입니다. 20살 때 얘기니까 87학번인데 87년도에 대학을 들어와서 학생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김근태 의원을 만나서 정치를 입문을 준비하실 때 그분을 처음 만나서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이제 정치를 시작했죠. 그때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무엇이 되고자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요. 20대 중후반 나이였기 때문에 김근태 선배처럼 훌륭한 선배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군사 정권을 꼭 끝내보고 싶다. 저 양반이 하겠다면 제가 그분의 밑에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도와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내 역할이 끝나면 떠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세월이 벌써 만난 지로 따지면 29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정치를 시작해서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뒤에 출마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었는데 출마를 또 이번에 하필이면 또 이번에 결정하게 된 이유,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민정비서관을 했습니다. 5년 있는 동안에 3년을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는데 참 마지막에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럽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이었지만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도 국민들의 심판인데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좀 컸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또 하루에 30km씩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가, 또
유권자들, 국민들에 대한 우리 세력의 정치적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결과는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내는 것이 유권자들, 지지자들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겠다라는 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 25년 살았는데요. 여기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자, 뭐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거운 얘기 죄송합니다. 네. 아침 방송인데.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이 정부가 어떻게 네. 보면은 이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권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괴로움 네. 이것도 있고, 또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도 역할을 좀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번에 이제 경선 준비하시면서 네. 또 지역에서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출근 인사하고 오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직접 느껴본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의 민심. 그 제가 뭐 후보니까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전철역에서 길거리에서 인사를 하면 제 얼굴에다 대고 웃는 얼굴에다 대고 요구는 안 하시겠지만 예. 그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제가 전철역, 백마역 이렇게 쓰면 아침에 한 5천 분 정도 하고 만나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면 처음 가서 한 3달 전쯤에는 단 한 분도 눈도 이렇게 눈길 주지 않으셨어요. 어쩌다 제가 아는 기자 한 분 지나가시다 아유 여기 출마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 그런 분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인사해 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3달이 지나고 제가 좀 익숙해지셨는지 네.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저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침이면 보통 100에서 200분 정도가 저는 당원입니다. 아니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래요? 검찰 개혁 꼭 해주세요. 이 정권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거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편해지니까 예. 본인의 의사를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매일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네, 뭐- 얘기를 해야겠다 좀. 저희 선거구에 그 전철역이 7개나 됩니다. 아주 많은 곳인데 네. 경의중앙선이 있고 3호선이 있어서 근데 그 중에 제가 2개 역은 좀 아직 못 갔고요. 왜냐하면 선거구가 조정이 돼서 이제 편입이 되는 과정이 있어 가서 5개 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다녔는데 네. 그 역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에 가면 항상 서 있는 사람, 네. 아침에 꼭 보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있으셔서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이웃 같은 이웃 네, 뭐 아저씨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하게 자신의 생각.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 정권 들어서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가. 네, 그렇습니다. 민생 경제 정말 어렵고요. 네. 제가 그 측은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는 유권자들, 국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 끝내놓고 9시 넘어서 이렇게 혼자서 집에 걸어 들어가거나 보면 네. 저희 집 인근에 있는 큰 상가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개인이 하는 작은 상가들 대부분 다 불 켜져 있는데 주인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서 텔레비 보고 계시고 손님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 보면 제가 좀 마음이 짠해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특히 제가 저희 집 옆에는 웨스턴돔이라고 하는 옛날 일산에 예. 꽤 큰 상권이 그럼요. 있는데 1층에 반 가까이가 지금 다 폐업하고 공실이에요? 그리고 공실입니다. 2층 올라가면 더 심하고요. 그런 걸 보면 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1층은 한 30%, 2층 올라가면 더 높고요. 네. 그 옆에는 라페스타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상권이 있는데 예. 거기도 처음부터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묶여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족이 생계가 걸려 있는데 영업도 못 하고 가게를 조기에 내놔야 하는 이런 서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이런 문제 꼭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민생경제 문제 중요하고 아마 이번 선거에도 민생경제 문제가 네. 제일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재건축 얘기 네, 네, 네. 하고 있고 네. 또 어제죠 한동훈 국민의힘 네,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지고 네. 고향의 서울 편입 얘기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여당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나 네. 주거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어. 네. 이걸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 저는 재건축 관련돼서는 일산이 일기 신도시가 이미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아시겠지만 분당, 일산들을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원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조기에 빠르게 착공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하고 주민들이 살기에는 좀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 심각하고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돼서는 저는 이미 작년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건축 이슈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네. 저도 그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고 네. 주민들의 선택에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잘못된 정보가 주민들의 선택을 오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도록 열심히 서포트하고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그렇습니다. 전달하고 네, 그렇습니다. 논의할 수 있는. 뭐 아시다시피 재건축에는 공공개발도 있고 민간개발도 있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주는 여러 가지 판단을 도와드리는 역할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단지의 경계를 뛰어넘는 대규모 건축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 편입 문제는 이게 뭐 김포 가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고향에 와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 서울에 편입이 돼야 교통도 좀 편해지고 뭔가 혜택을 좀 많이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서울에 사는 것처럼 서울 시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노린 여러 가지 포석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주민의 편익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 경기, 인천은 서구적 개념에서 얘기하면 이미 메가시티입니다. 이미 메가시티다. 이미 메가시티입니다. 이렇게 좁은 면적에 2,500만 명 인구의 과반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체 교통 문제에 있어서 벽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로 직장을 잡아서 출퇴근하는 고향 시민이 있고 또 서울에서 하루에 4만 명의 주민들이 일산으로 출근합니다. 고양시로 출근합니다. 이미 경제 문제에서 경계가 없는 네. 문화적 측면에서 경계가 없는 구역이죠. 서울 주민들이 킨텍스로 관람 오잖아요. 킨텍스에 고양시에 있는 대표적인 관람 시설입니다만 연 650만 명이 옵니다. 작지 않은 이미 물적으로는 아무런 경계가 없습니다. 네. 주민의 편익과 시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행정구역 재편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구호로 논의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정치적 구호다. 정치적 구호죠. 특히 총선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을 닦는 채택도 못하면서 또 서울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못하면서 네. 일부 경계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선거용 구호로서 던져놓고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저 친구들 얘기 더 이상 못할 겁니다. 네, 저는 주민들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는데 네. 이거는 거의 정치 권력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범죄입니다. 범죄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희망 고문을 만들어 놓고 이 희망 고문을 계속 재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 때 되니까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일산에도 왔다 갔고 한동훈 당대표가 어제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종로에서 강남에서 메가시티 얘기하고 김포 편입 그다음에 광명 편입 구로 편입 일산 편입 얘기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본인도 못할 겁니다. 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런 식이다.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기대, 희망 이런 건 일부 있습니까? 일부 있죠. 특히 일부 이제 있어요. 서울에 인접한 아하. 고향 같으면 뭐 향동지구, 네. 덕은지구 이런 부분들은 아주 서울의 경계입니다.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기대치가 높을 수 있다. 물론 일산 주민들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부동산 가치의 문제로 등치돼서 얘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고양시에 살고 있는 110만 주민들의 삶의 편익 그리고 경제적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해서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로 가야지 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어디를 서울로 편입시켜서 넣어서 서울에 무슨 구를 만들겠다. 저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연계에서 보면 지금 경기 북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 북도 문제는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이미 1,400만의 거대한 자치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남부와 북부의 실질적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경기 남부는 기업도 있고 인구도 있습니다만 경기 북부는 한강 이북 지역을 보면 인구는 340만 원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소득 수준도 이미 연소득으로 치면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는 특히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환경 규제까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규제에 따라서 개발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경기 북부 지역은 이 두 가지 규제가 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우선한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행정구역 재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참 뭐 이 총선 이 네. 선거라는 게 뭐 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이제 꺼내서 네. 그걸 국민들 앞에 내놓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네. 힘을 좀 모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여기에 또 맞서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카드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당이어서 다 할 수 있다. 힘 있는 여당에 찍어주면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네, 있다. 약속을 계속 하고 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지금 네. 돌아다니고 있고. 대통령이 거의 선거운동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하는 대통령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비교해 보면 그때 야당이었던 이 국민의힘 네. 몇 번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 안 갔는데도 난리를 쳤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 덕담. 한 번 했다가 덕담했다 탄핵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탄핵 사안까지. 예.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노골적으로 특히 정제되지 않은 지역 개발 공약들을 저렇게 던지는 것을 보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오늘만 살다 죽을 사람처럼 저렇게 던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예. 그분들의 그런 이게 통치자들의 그런 행위가 실제로 국민들을 호도화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하면 말씀드리면 예전에 네. MB가 서울 뉴타운 공약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서울을 신천지로 만들 것처럼 이렇게 공약을 하고 18대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 뒤에 서울에 40여 개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10여 년, 길게 20년 가까이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주민들이 보내다가 결국 이후에 전부 다 뉴타운 지역이 해제되는 과정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렇네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손해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준 네. 집권 세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이 보고 이제 판단하실 거다. 네, 그렇습니다. 뭐 8,900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8,900조 뭐 거기에 뭐 민간이 투자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네. 재원 문제나 네. 뭐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걸 판단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